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과 진눈깨비가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는 홍수 대비로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전력 공급업체 콘에디슨이 내년부터 전기 요금을 11% 인상하는 방안을 뉴욕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USAID 최고 감시자를 해고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올해 처음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20대 한인 자매가 보모로 일하는 집에서 훔친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주 최고법원이 뉴욕시 선거에서 비시민권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이명석 전 퀸즈 한인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신임 투표가 붙여지는 총회가 3월 8일 개최됩니다. 오늘 오전 휴스턴에서 은닉하던 트란데 아라과 갱단원이 제보를 받고 출동한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비행기 충돌 사고로 조종사 1명이 사망하고 승객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어젯밤 사이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눈이 쏟아진 가운데 미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과 진눈깨비가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에는 홍수 대비로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과 진눈깨비가 오늘 미국 중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특히 버지니아와 웨스트 버지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4인치에 가까운 폭설이 예상됩니다. 버지니아주 스탠리 타운에서는 얼음 두께가 0.3인치의 우박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화요일에 중동부 지역을 강타한 눈보라로 인해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다수의 학교가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화요일 밤까지 버지니아에서는 약 12,000명의 주민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버지니아 교통국은 화요일 밤 SNS를 통해 외출을 삼가고 가능한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볼티모어와 워싱턴 DC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인치의 눈이 내렸으며 워싱턴 DC의 모든 공립학교가 오늘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겨울 폭풍경보는 노스캐롤라이나 북서부에서 뉴저지 남부까지 확대된 상태이며 기온이 상승하면서 눈이 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지니아에서는 글렌 영킨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화요일 하루 동안 학교와 정부 청사가 폐쇄되었으며 주 경찰은 700건 이상의 교통사고와 수십 건의 부상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남부 지역에서는 여러 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주요 고속도로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공기 중에 형성된 수증기띠를 의미하는 대기강이 수요일 밤부터 유입돼 목요일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에 따르면 중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70만 개 이상의 모래주머니가 배치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뉴욕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 콘에디슨이 내년부터 전기 요금을 11% 인상하는 방안을 뉴욕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는 이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콘에디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주요 전력과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 콘에디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11.4%, 가스요금을 13.3% 인상하는 방안을 주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콘에디슨은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안정적인 전기 가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 설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 공급망 확대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콘에디슨 측은 성명을 통해 전기 공급 시스템 대규모 개선을 위한 16억 달러, 그리고 가스 공급 인프라 개선을 위한 4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안은 이미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AARP에 따르면 현재 약 50만 명의 콘에디슨 고객이 전기요금을 60일 이상 체납한 상태입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더 안겨주는 계획이라며 이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콘 에디슨 측에 자사 임원들의 연봉은 줄일 생각 없이 그 모든 비용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정부 산하 공공서비스부에 콘 에디슨의 요금 인상 요청을 철저히 검토하고 콘 에디슨 대상 내부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 대변인 제임스 댄은 콘 에디슨의 요금 인상 제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요금 인상 제안은 수개월의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며 기업, 소비자 및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국제개발처 USAID 최고 감시자를 해고했습니다. 보도에 주연우 기자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2023년부터 감찰관을 지낸 폴 마틴에게 어제 이메일을 통해 해임을 통보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해임은 연방국제개발처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는데 이 보고서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국제개발처 해체 추진으로 인해 약 82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이 묶이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방국제개발처가 최근 몇 년간 좌파 계획에 수십억 달러를 낭비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자금을 동결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국제개발처를 무능하고 부패한 기관으로 비난하면서 세부 사항이 드러났는데 연방국제개발처는 1990년 미국 태생 지하디스트 안와르 알-아울라키를 테러리스트로 교육시키기 위해 수천 명을 동원 2만 7천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울라키는 이후 미국 전역의 모스크에서 이슬람교를 가르치며 테러리스트를 과격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국제개발처 직원 대부분을 행정휴가로 전환했지만 7일 판사에 의해 금지 조치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역점 과제로 복수 국적 제도 개선, 온라인 민원 서비스 강화, 한글학교 예산 증액을 포함한 차세대 할인 대상 사업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2025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 국격에 걸맞는 동포 보호, 지원 강화, 재외동포 정책 강화 체계 확립,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 편리한 동포 생활 등을 올해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 체계 확립을 위해 국내 동포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동포 정착 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명칭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재외동포 기본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전 세계 1,400여 곳의 한글학교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기능 개선과 컨텐츠 확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등 재외동포 교육을 강화합니다. 올해 지원 예산은 186억 원으로 지난 2023년에 141억 원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이번 업무 추진 계획에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적, 병역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2025년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를 개최해 입양동포 민원 전담 창구 신설 등 입양동포 지원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동포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을 구축 운영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최근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통해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도 비대면 신원 확인 후 전자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한국 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0대 한인 자매가 보모로 일하는 집에서 훔친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자매는 구인 웹사이트에 신분을 속여 신문 도용 혐의 2건을 비롯해 허위 사실을 통한 재산 취득 공모 2건과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시 경찰국은 26세 한주영, 24세 한지영 씨 자매를 신분 도용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매체 보도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자매는 의사 부부 가정에서 보모로 일하면서 지난해 11월 훔친 부부 명의 수표에 허위로 $5,084를 기재한 후 입금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부부는 한 씨 자매를 보모 구인 전문 웹사이트 내니레인을 통해 고용했습니다. 보모 구인 전문 내니레인 웹사이트에 언니 한주영 씨는 보모 경력을 5년의 간호조무사라고 기조했고 동생 한지영 씨는 간호학과 학생으로 보모 경력은 2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동생에게는 신분 도용 혐의 2건을 비롯해 허위 사실을 통한 재산 취득 공모 2건과 문서 위조 혐의 등이 적용됐으며 언니는 허위 사실을 이용한 재산 취득 공모와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최고법원이 뉴욕시 선거에서 비시민권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최고법원이 합법적 비시민권자의 시선거 투표권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심리에 넘겨진 이번 논쟁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잠재적인 유권자가 뉴욕시장 선거와 같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라자 뉴욕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투표는 시민이 하는 것이라며 시민이 아니라면 그 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뉴욕시가 추진하는 비시민권자 투표 참여 허용 법안은 2022년에 제정됐으며 법안에는 영주권자 및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최소 한 달 이상 뉴욕시에 거주했을 경우 시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발로 비시민권자 투표권 법안에 제동이 걸렸으며 항소법원 결정 후 6월 예비선거 등록 마감까지 시간이 부족해 즉시 시행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비시민권자들은 자신도 뉴욕에 세금을 내고 있으며 뉴욕시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선거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시민권자 투표 금지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이명석 전 퀸즈 한인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신임 투표가 붙여지는 총회가 3월 8일 개최됩니다. 신임 투표를 위한 총회 의결 정족수는 400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당선이 확정됩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명석 후보에 대한 서류 심사와 선거 분담금 $40,000의 수령이 완료됨에 따라 단독 후보로 결정됐다며 선거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 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단독 후보 공고에 따라 후보 정견 발표와 언론인 질의응답 행사는 18일 정오 뉴욕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신임 투표를 통한 최종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3월 8일 오전 11시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400명 이상으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당선이 확정됩니다. 이명석 후보 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5시 퀸즈 오클랜드 가든 소재 하크네시아 교회 체육관에서 이명석 후보 후원회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후원회 관계자는 후원회 행사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대신 참석자들이 뉴욕 한인회를 위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후원회 관계자는 후원회 행사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대신 참석자들이 뉴욕 한인회를 위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후보를 지지하고 뉴욕 한인회 발전을 기원하는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석 후보는 19세 때 미국에 와 뉴욕 주립 빙햄튼 대학을 마치고 뉴욕 지역 신문 방송계에서 일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퀸즈 한인회장, 뉴욕 한인 상공회의 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휴스턴에서 은닉하던 트렌드 에러가 갱단원이 제보를 받고 출동한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마두로 정권이 미국 추방 항공편을 수락하기로 하면서
지난 월요일 약 200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베네수엘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 요원들은 살인 혐의로 수배된 베네수엘라 갱단원이 개화 산책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IC 요원들은 댈러스 당국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용의자가 무기를 들고 반격할 수 없도록 그가 무장하지 않았을 때를 기다려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휴스턴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트렌데 아라구아 갱단 용의자 3명이 FB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위협하고 학대하는 성매매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 집행 및 제거 작전 휴스턴 현장 사무소의 브래드포드 국장은 이번 체포가 큰 승리라고 더 포스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브래드포드 국장은 오늘 체포된 용의자는 살인자로 추정된다. 우리 요원들은 휴스턴 거리로 나와 이런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지역사회 사람들을 더 이상 희생시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거의 1년 동안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미국으로부터의 추방 항공편을 거부한 바 있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의 공정하지 못한 선거 등을 이유로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제재를 제기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두로 정권은 리처드 그랜을 미국 특사와 회담을 마친 후 항공편을 수락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월요일 약 200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을 태운 비행기 2대가 베네수엘라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노력은 이미 취임 첫 18일 동안 11,0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애리조나에서 말리 쿠레보코 빈스니어 소유의 리얼젯 35의 비행기가 착륙 장치 고장으로 주기 중이던 다른 비행기와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 1명이 사망하고 승객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스코츠데일 시당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 월요일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비행기 충돌 사고의 원인을 밝혔습니다. 닐이 소유한 리어제트 35A의 왼쪽 메인 착륙 장치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고장나면서 주기 중이던 걸프스트림 200 항공기와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에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빠르게 지나가다 주기 중이던 항공기와 충돌하기 전 미끄러지며 멈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리어제트 35A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출발해 착륙하던 중이었으며 이 비행기에는 2명의 조종사와 2명의 승객 등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1명의 조종사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조종사와 닐의 여자친구 그리고 1명의 지인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걸프스트림 제트기에는 1명이 탑승 중이었지만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충돌 사고 발생 1분 만에 대행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닐 변호인은 닐은 사고에 연관된 모든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으며 오늘 도움을 준 모든 첫 대응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코츠데일 공항은 이날 모든 항공 운행을 중단했으나 다음 날인 화요일 아침 현지 당국의 허가하에 다시 재개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5%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 전월에 비해 0.4% 각각 상승했습니다. 대표 지수와 근원 지수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한 전월 같은 기간에 비한 상승률은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수감자를 교환했습니다. 러시아에 구금돼 있던 미국인 마크 포겔의 석방과 동시에 미국에 구금된 러시아인 1명도 석방됐습니다. 포겔은 2021년 여름 미국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던 중 짐에서 마약이 발견돼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고 유죄 판결을 받아 러시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수감자를 교환한 것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하던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와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인 총 23명의 수감자를 교환했습니다. 이번 교환은 신속한 우크라이나 종전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성사됐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오는 2027년까지 전기차 고속 충전기 267대가 설치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6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속 충전기는 시 전역 9개 지역에 나누어 설치가 이루어지며 앞으로 1년 내에는 퀸즈 매스패스 60대, 라과디아 공항 40대, JFK 공항 24대, 브루클린 그린포인트 30대, 브롱스 포트모리스 섹션 20대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전자기기와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며 이번 조치는 딥시크 모델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 모바일로 전송하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호컬 주지사는 주정부는 앞으로도 뉴욕 주민들의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온라인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의 딥시크 사용 금지는 뉴욕주에 앞서 텍사스주가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